속보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시장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가 장중에 8만 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그런데 왜 8만 원 선 안전 못하고 그 살짝 밑에서 79,800원, 79,900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만큼 여기에 소화해야 되는 매물대가 두텁다는 얘기겠죠. 저희 오늘 결정적 투자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또 메타버스의 위즐 스튜디오의 그 대규모 M&A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격스럽더라고요. 삼성전자 8만 원 선 찍고 글쎄요, 박수를 쳤습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이 더 많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8만 전자 위에서부터 9만 전자까지 개인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70%에 달할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단 첫 번째 관문은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직도 뭐 특히 올 1월 달에 적극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겠는가 좀 기대감을 가지시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대감 가져도 되는 거예요? 이 매물대를 소화해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기대감을 가지시되 아직까지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매물대라는 것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6만 전자에서 8만 전자까지 올 때는 그래도 조금 저는 국도를 달렸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비포장 도로를 좀 달리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넘어야 될 자갈들이 많고요. 여러분들 또 특히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1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10% 내지 20% 손해만 보고 있었다. 나 주식 안 할래. 뭐 이런 분들도 좀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매물대까지 소화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좀 부재하다는 것. 삼성전자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이익도 개선될 것이고 반도체 업황은 호조세입니다. 근데 뭔가 새로운 것을 조금 보기에는 다소 미흡함이 있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또 악재도 없고. 그렇죠. 저는 비포장 도로더라도 네. 절벽이 안 나온 게 어딥니까? 절벽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또 말을 바꾸셨기 때문에 좋게 이번에 또 말을 바꾸면 정말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극과 극을 말을 바꾸는데 지금 뭐 좋은 쪽으로 말을 바꾸셨으니 지금은 뭐 박수 쳐드려야죠. 좀 미리미리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오르니까 그제서야 보고서들 좋게 나오고 미리미리 합시다, 여러분. 미리미리. 근데 오늘 LG 그룹주들이 좋은데 LG전자가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중에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LG가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LG전자에 대해서는 머니투데이에서도 12만 원대, 11만 원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LG전자를 15만 원대까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LG전자 사장이 해외 첫 출장을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독일의 전장 사업 회사로 갔습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자율주행은 좀 앞선 얘기고요. 어찌됐든 전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대차도 전기차에 대한 매출을 늘리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장 사업의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LG이노텍, 디스플레이, LG전자, 특히 LG전자의 전장 사업 부분이 내년 초에는 흑자 전환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적재에서 흑자 전환될 때 주가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카카오, LG화학 이런 것들을 길을 걷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LG전자도 새로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타사 방송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매일경제라고 안 하고 딴 데라고 얘기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헷갈렸네요. 그래도 여러분 다 아시죠? 다른 방송 많이 나오셔도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는 진짜 마음의 소리가 나오니까 저희 방송 보세요. 차영수 소장님 나오시는 거 다른 데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을 좀 헷갈렸네요. 지금 매일경제라고 얘기하면서 머리는 그렇지만 이게 죄송합니다. 머리와 마음 모두 다 저희와 여기서 들으셔야 찐 소장님의 찐 마음의 소리가 나옵니다. 찐 전략. 진짜 특히 이야기. 박상 아나운서랑 이게 코업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 못 피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LG전자는 15만 원 선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 정도면 LG전자 이름 이제 바꿔야 돼요. LG 자동차쯤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주가 탄력성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LG전자를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현재 구광모 회장이 갑자기 이제 젊은 분이 총수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러니까 적통이라기보다는 양자셨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그분 입장에서 본다라면 선대 회장의 유지와 가까운 전장 사업이기 때문에 받들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LG전자는 확실하게
전작만 보고 가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지금 시장에서 아주 핫해진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 결정적 투자의 주제는 엔터도 메타버스인가? 이제 위즈익 스튜디오가 이정재와 정우성의 아티스트 컴퍼니를 1,000억을 내고 인수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즈익 스튜디오가 메타버스의 대장이라고 해서 좋다가 요즘 좀 흐름이 부진해서 마음고생을 했는데 이걸 또 하루 만에 다 뒤덮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 위즈익 스튜디오가 먼저 아티스트 컴퍼니를 왜 인수했는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위즈익 스튜디오에서는 아티스트 컴퍼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즈익 스튜디오가 메타버스냐라고 하면 본인들은 부인했어요. 메타버스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위즈익 스튜디오가 어떤 걸 하냐면 메타버스를 하기 위한 기술을 갖고 있죠. 메타버스로 가기 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컨텐츠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즈익 스튜디오 행보를 보면 점차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을 때 우리가 무슨 메타버스냐, 우리는 단순하게 기술 회사다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메타버스와 가장 근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AI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가장 좋은 게 컨텐츠를 자체 제작, 보유하고 여기에 대한 IP까지 보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지금 1,000억을 들여서 설립한다? 가능성 없죠. 뭐 새로 만드는 새로 만든다 가능성 없죠. 근데 정우성 씨라든지 뭐 이정재 씨라든지 보증수표 아니겠습니까? 보증수표고 또 이들이 또 만들어낸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드라마에 대한 어떤 사업성도 확인이 이미 된 거죠. 더군다나 이분들이 2위, 3위로 경영권을 그러니까 지배주주를 내줬지만 경영권은 그분들이 일정 부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위즈익 스튜디오 입장에서 본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얘기고. 소장님이 그냥 지나갈 리가 없죠. 네,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얘기고. 까칠한 현실주의자 우리 여기까지는 차 소장님. 긍정적인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위즈익 스튜디오가 아티스트 컴퍼니를 인수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엔터사들의 단점이다라고 하면, 장점이다라고 하면 박세만 아나운서가 매일경제의 보증수표인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박세만 아나운서가 모든 걸 잘한다?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정재 씨와 우리가 그 정우성 씨 그 배우에 대해서 흥행성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리산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아무리 훌륭한 배우를 갖다 놔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위즈익 스튜디오는 판을 깔아놨다. 그 판에 의해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지 이런 것이 결국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새로운 메타버스에 있어서 위즈익 스튜디오가 모든 것을 장악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아직은 조금 한 단계 걸러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 같거든요. 그 박인규 대표도 어제 그 자신의 SNS에 그 이정재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박인규 그 위즈익 스튜디오 대표의 개인 페이스북인데 얼굴이 되게 작으시네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댓글이요. 오징어가 된 걸 축하한다 박인규 대표. 네. 좀 비슷하게 이정재 배우 옆에 있으니까 오징어다. 예, 그러네요. 이 정도면 이제 메타버스가 아니라 인규버스가 아니냐. 그랬더니 뭐 얼굴 작게 보이잖아요. 뭐 조금 수정했다 얼굴 크기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박인규 대표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만 아티스트 컴퍼니를 인수한 것은 컨텐츠 밸류체인을 확장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메타버스를 넘어서 거기에 있는 소속 연예인들을 활용한 NFT 시장에 진출해서 거기서 수익을 올리겠다. 그 밸류체인을 확보해 나간다는 큰 그림에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큰 그림에서의 의미는 분명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제 컴투스와 위즈익 스튜디오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이분들이 이 회사가 단순하게 게임 회사와 기술을 갖고 있는 스튜디오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뭐 컨텐츠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 큰 흐름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회사를 인수했다고 해서 바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결국 이제 앞으로 아티스트 컴퍼니와 위즈익 스튜디오가 큰 그림을 그려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욱더 오징어 게임을 못지않은 드라마를 만들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제작비를 쏟아부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흥행에 성공한다라면 위즈익 스튜디오와 컴투스 같은 경우는 소위 대박을 치는 거죠. 정말 앞으로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선도주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게이머
업체에서 NFT라고 한다라면 위메이드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게임 업체에서 NFT 그러면 NC소프트와 위메이드 고민 안 하고 사람들이 위메이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이브와 JYP 엔터,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뮤직 스튜디오까지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엔터사에서 메타버스는 누가 대장이야? 라고 한다라면 한 단계 곱씹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그러네요. 있어서는 어쨌든 위직 스튜디오도 이제 하이브라든지 뭐 이런 쪽들의 반열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증수표다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다소 조심스럽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좀 생기네요. 얘기 네. 들어보니까. 근데 그거는 위메이드는 이미 지금 실제로 NFT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관련 주식으로 확실히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뭐랄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상환 아나운서 저나 메타버스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저 메타버스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계세요? 좀 예. 느껴야죠.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아직 근데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아직은 머리로서만 인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 아직까지 뚜렷한 실체, 이게 돈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되냐? 나갈 방향은 분명 맞습니다. 이 방향을 무시하고 이 대세를 거슬러서는 이제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죠. 하지만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위메이드처럼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그 NFT가 있는가 하면 메타버스는 아직까지는 머리로서만 이해를 하는 부분들. 우리가 뭐 오징어 게임과 메타버스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겠죠? 그거는 좀 복잡하죠. 오징어 게임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건 맞습니다. 그걸 메타버스로 이제 연결한다는 것은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 소장님의 그 까칠한 현실적인 어떤 네. 분석,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관련 질문에서 또 다른 얘기로 그 사실 일종의 컨텐츠주 네.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소위 영화관 주식을 비롯한 컨텐츠 주식들이 좋은 게 네. 저희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승리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주식이 좋고 그 가운데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극장에 갈 것이다. 네. 영화관에 많이 가면서 콘텐츠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스파이더맨 최근에 그렇게들 많이 보신다면서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네.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 영화관을 그냥 가나요? 영화관에 사람들이 좀 몰려들기 시작한 게 음식 섭취가 가능해지면서. 사소장님 개인 소견 아니십니까? 그건 뭐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겁니다. 팝콘 안 먹으려면 영화관 왜 가나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뭐 여담입니다만 예. 어쨌든 뭐 꼭 영화관만 좋아질까요? 뭐 다 좋아지겠죠. 지금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라는 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에 치료제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뭐 경증으로 해서 쉽게 그 치료가 자연 치료가 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건데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영화 산업들이 다시 부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저희가 지금 사실 이 종목의 확장성이 굉장히 커서 제작하는 회사는 위지윅,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있고 예. 그리고 영화 관련 컨텐츠 회사도 있고 앞서 잠시 언급됐던 그 엔터테인 관련 네. 회사도 이런 플랫폼 회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을 하는 것은 이 메타버스를 필두로 컨텐츠 회사들의 이 덩치 큰 M&A가 이어지면 관련 산업이 더 크지 않을까? 네. 진짜 대장주는 무엇이 될까? 그리고 혹시 그것이 위직 스튜디오가 문을 열지 않을까? 이미 문 많이 열었습니다만 네. 더 활짝 그 포문을 더욱 강하게 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탑픽 대장주 어떤 아직 거 메타버스의 대장주는 우리가 선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위직 스튜디오나 덱스터 같은 회사들이 지금 이제 메타버스 기술에 있어서는 최고봉이죠. 최고봉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직 스튜디오와 덱스터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컴퓨터라든지 전자기기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다못해 유튜브 같은 거 편집도 이제는 그냥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유의를 나타내기 어렵다. 그것을 느낀 위직 스튜디오가 이런 컨텐츠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경영자의 해안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메타버스가 무엇으로 수익을 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현될 것인가는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갖되 어느 한쪽에
쏠림 현상을 갖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쉽지 않습니다. 네. 투자 의견을 가져가기 쉽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야 할 혁신 산업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정부에서도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계속 지원을 한대요. 그렇습니다. 네, 지원 뭐, 규모를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이거 뭐 앞으로 고용 창출에 대한 뭐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주목받는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넷플릭스 고요의 바다도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예. 24일. 이 부분도 좀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근데 조금 흥행을 봐야 되겠죠. 예. 결국 이제 뭐 우리가 뭐 지옥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리산이라든지 오징어 게임 뭔데 좀 속된 말로 기대가 많으면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래요. 그렇지만 지리산과 지옥에 대해서는 기대가 많았었던 만큼 실망감도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나오는 드라마도 한번 조금 그런 모양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공개되네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일이 벌써 이분가요? 뭐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고요의 바다 모멘텀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정적 투자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